안녕하십니까. 전기기사, 산업기사 30일 완성 10년간 빈출 이론 전력공학 과목입니다. 제5장 중성점 접지 방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전기기기에서 그럼 전기기기가 대표적인 전기기기가 발전기, 변압기가 되겠죠. 변압기에 Y 결선이 되어 있는 경우에 세 선이 한 점에 연결이 되어 있다 해서 중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점이 어때요? 딴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접지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중점을 접지하는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겠냐 하는 것을 먼저 알아보셔야 되겠죠. 외부에 이상전압이 유입이 됐을 때 이상전압의 대표적인 것은 낙뢰입니다. 낙뢰. 그래서 직경례라든가 유도례가 유입이 됐을 때 선로를 타고 기기 내부로 유입이 되죠. 유입이 돼서 이 전류가 이상전압이 어디로 흐르겠느냐. 그죠. 이와 같이 부하 쪽으로 흐르는 경우에 사고가 되겠죠. 자체 기기뿐만 아니라. 그런데 여기에 임피던스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임피던스가. 그런데 이렇게 땅을 보니까 제로옴이네요. 이론상 제로옴이 되니까 이렇게 외부에 높은 이상전압이 땅으로 빨리 방전을 시켜서 이렇게 기기나 부하를 안전하게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접지의 근본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먼저 해 주시고 접지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그 접지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중성점을 접지하는 목적에서 자, 첫 번째 보시면은 내 아크, 지락 등의 이상적인 전압의 발생을 억제한다. 그래서 목적이 첫 번째 이상 전압을 억제해서 두 번째 보시면은 지락 사고 시 건전상의 대지 상승을 억제하여 그래서 사고 시 그래서 전위 상승을 억제한다. 이렇게 해서 전위 상승을 억제하니까 절연 레벨을 절연 등급을 낮출 수 있다. 그래서 특히 변압기인 경우에는 단절연이 가능하다. 단절연이란 하나의 기기에서 저압 절연과 고압 절연을 분리해서 시행을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하나의 기기에서는 사용하는 최고 전압으로 절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중점이 접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점이 제로 볼트를 유지해 주기 때문에 가까운 쪽에는 저압 절연을 하고 먼 쪽으로 고압 절연을 같은 기기에서 서로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단절연이고 결과적으로는 절연의 비용을 낮출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지락 사고 시 보호 개전기의 동작. 보호 개전기의 동작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수행을 한다. 자, 이유가 뭔가요? IG가 커서 IG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단점은 없나요? 목적을 했네요. 목적. 그래서 IG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럼 접지 방식에 대해서 접지 종류 및 특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접지 방식별로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접지는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하는 거죠. 자, 앞에 그림에서 전기기기에서
권선을 한 점에 연결한 중점을 접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를 통해서 임피던스를 통해서 접지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임피던스의 종류에 따라서 접지의 종류가 달리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비접지 형식이에요. 비접지 형식은 이 임피던스가 GN이라고 그럴까요? 중점에서 접지 사이에 우리가 설치하는 임피던스니까 이제 중점 뉴트럴이라는 의미에서 GN이라고 보겠습니다. GN이 비접지에서는 무한대가 된다. 그럼 가장 큰 특징이 뭐겠습니까? 임피던스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I는 임피던스 분의 R분의 E가 I는 R분의 이제 V잖아요. ohm의 법칙에서. 그래서 R이 임피던스 무한대면은 I가 어때? 제로가 되죠. 그래서 IG가 R이 무한대가 되면은 IG가 작다. 자, IG가 작으면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래서 땅으로 흐르는 전류가 작기 때문에 땅으로 흐르는 전류 IG, I0가 기유도 전류 또는 영상 전류, 이 유도를 일으키는 전류예요. 고주파 전류예요. 그래서 IG가 작기 때문에 유도 장애가 작다 라는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이 IG로 인해서 보호 개전기를 동작시키게 되는데 IG가 작기 때문에 보호 개전기의 동작이 불확실하다. 자,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IG만 우리가 IG의 크기를 안다면은 특징의 장점과 단점을 같이 알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접지는 땅과 중점과 사이에 임피던스 GN이 무한대와 같아서 IG가 작기 때문에 유도 장애가 작고 그리고 보호 개전기의 동작이 불확실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로 어디에 쓰이느냐? 22kg급 이하의 단거리 송전선로에 사용이 된다. 뭐 고압 송전 66, 3.3 그래서 22kg급 이하의 단거리 전송에 사용이 되더라. 한선 지락 사고 시 건전상의 전압이 대신에 임피던스가 높기 때문에 곱하기 I가 전압이죠. 건전상의 전압이 상승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직접 접지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특징을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구분해서 비교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비교의 척도가 뭐냐? 지락전류입니다. 자, 직접 접지 방식은 GN이 제로와 같을 때 직접 접지라고 하고, 특히 직접 접지를 유효 접지라고 합니다. 자, 유효 접지는 지락이 발생을 했을 때 건전상의 전위가 상규 대지 전압, 정상시 대지 전압의 1.3배 이하가 되는 접지를 꼭 찍어서 유효 접지다. 용의 정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이 직접 접지 방식은 어떤 접지 방식이라고요? 건전상의 전위가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직접 접지를 했기 때문에 저항이 제로니까 IG가 크다. 자, IG가 크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에요? 유도 장애가 크다. 알 수가 있겠죠? 유도 장애가 크다. 그리고 대신에 IG가 크기 때문에 보호 개전기 동작이 확실하다, 신속하고 확실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IG의 상태에 따라서 장점과 단점을 같이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락사고 시 건전상의 이상전압 발생 우려가 거의 없다. 그래서 유효접지라고 하더라. 전선로와 기기의 절연 수준을 낮출 수 있으므로 직접 접지를 했으니까, 이렇게 직접 접지를 했으니까 중점의 전이가 항상 제로예요. 그래서 저감 절연이나 단절연이 가능해서 초고압 송전선로에 적합하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송전전압 154 킬로볼트나 345 킬로볼트의 접지가 직접 접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변압기의 경우에는 단절연이 가능하다. 단절연, 저압, 고압 접지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단절연이라고 하고, 결과적으로는 절연 비용을 경제적으로 낮출 수 있더라. 지락사고 시 지락 전류가 매우 크기 때문에 단점으로는 보호 계전기의 접점에 소손, 접점이 손실, 접점의 손실이 돼서 결국은 수명이 단축되는 이런 효과가 있더라. 이건 이제 단점이 되겠죠. 그리고 유도 장애가 매우 크다. 가장 크죠. 그래서 지락 전류가 저역률, 특히 저역률 대전류기 때문에 과도 안정도가 나쁘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과도 안정도가 나쁘다 하면 물리적 스트레스가 크다는 거예요. 물리적 스트레스 충격이 크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저항 접지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비접지 방식과 직접 접지 방식을 알아봤는데 양쪽으로 특징이 극명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적당하게 어떤 단점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없겠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항 접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GN이 R로 저항을 연결하는데 상대적으로 낮은 저항과 높은 저항으로 구분해서 저저항 접지 방식과 고저항 접지 방식인데, 저저항 접지 방식은 어떻게 해요? R이 30옴 정도. 30옴 정도. 일반적으로 다른 교재에서 보시면은 또 저항이 수치가 좀 틀려요. 60에서 90옴. 이렇게 수십 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저항은 100에서 1000옴, 또 어떤 책에는 200옴에서 900옴, 수백 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 책대로 해서 100에서 1000옴 해서 저저항 접지와 고저항 접지 공히 추구하는 목적이 뭐냐? 유도 장애를 방지하자는 같은 목적입니다. 그래서 유도 장애를 방지하는과 동시에 저저항 접지는 조저항이 아니까 직접 접지의 특징을 같이 구현할 수 있으며, 고저항 접지는 소호 리액터 접지 특징을 같이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 저항 접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항 접지의 구분, 저항으로서까지 알아봤고 특징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은 이 GN이 때요. XL일 때, 자, 이렇게, 리액턴스를, 연결했을 때의 접지 방식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의 원리가 뭐냐? 꼭 아셔야 돼요. 원리는 LC의 병렬 공진이다.
공진의 원리를 이용한다. 그래서 LC의 병렬 공진의 특징은 전류가 최소이고, 그래서 전류를 제한할 수가 있어요. 전류를 최소고 임피던스가 최대로 만들어주는 LC의 병렬 공진 효과를 이용한다. 그럼 이 소호 리액터의 용량은 어떻게 되느냐? 이 소호 리액터 용량은 삼선을 일괄했을 때, 그래서 설로 세 가닥에 일괄했다라고 하는 것은 작용 정전 용량에서 한 상의 작용 정전 용량이 3상일 때 CS 플러스 3CM이죠. 자, 1대 CM이 제로일 때 같이 묶었어요. 그러니까 상호 정전 용량이 작용하지 않죠. 그래서 3상을 일괄했을 때의 정전 용량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용량이 3CS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오메가 L 소호 리액터의 용량이 3선을 일괄했다라니까 3CS분의 3CS 오메가 C 분의 1과 같을 때 이게 병렬 공진 조건이에요. 병렬 공진 조건이다. 그럼 인덕턴스의 용량은 어떻게 되나요? L은 자 오메가를 이항을 하면 3 오메가 제곱 C분의 1. 자, 여기 있죠. 인덕턴스의 용량, 그리고 소호 리액턴스의 용량. 묻는 대로 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변압기의 임피던스가 작용을 한다면은 그럼 변압기의 임피던스를 빼주면 되겠죠. 여기에서 변압기의 한 상의 임피던스, 전체 상의 임피던스를 XT라고 했을 때 3상이니까, 3상 변압기니까 한 상은 3분의 XT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XT. 자, 이게 소호 리액턴스의 용량이며 계산하세요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소호 리액턴스 용량인데요, 변압기에 대한 리액턴스를 고려할 때 그럼 마이너스 3분의 XT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자, 변압기의 리액턴스가요, 그래서 9옴입니다. 그러면 3분의 9를 빼주라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3분의 9를 빼주면 되겠죠. 계산기로 계산하면은 1도 아니죠. 그래서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의 특징도,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은 IG가 작다죠. IG가 작기 때문에 유도 장애가 가장 적다. 방식 중에서, 접지 방식 중에서 유도 장애가 가장 적기 때문에 통신 장비가 있는 곳이나 전산 장비, 이런 컴퓨터 시스템이 있는 이런 장소에서는 소호 리액터 접지를 함으로써 유도 장애를 방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접지 방식을 선정한다. 어떤 접지 방식을 해라는 것이 아니라 수용가의 용도에 맞게. 대신에 IG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보호기기의 동작이 불확실하더라. 자, 이런 데 대한 그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락전류가 가장 작은 접지 방식이다. ID가 작다. 그리고 통신선의 유도장애가 가장 작다. 가장 작다. 그리고 보호계전기의 동작이 불확실하다. 용이하지 않다. 그럼 다른 방안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소호 리액터의 용량은, 소호 리액터 용량은 말로 설명을 할 때, 여기서 오메가 L은 3배의 오메가 C분의 1을 말로 한다면은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소호 리액터 용량은 삼선을 일괄한 대지 정전 용량과 같습니다. 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3 오메가 C분의 1과 같다라는 게, 그렇다면은 소호 리액터의 용량, 소호 리액터의 용량 QC를 말해요. 그래서 QC는 오메가 C2의 제곱이죠. 그래서 왜냐 하면은 그래서
IC니까 그래서 E 곱하기 IC가 오메가 CE가 되니까 오메가 CE의 제곱이 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호 리액터의 용량은 오메가 CE의 제곱인데 E라고 하는 거는 이건 상전압이죠. 그래서 성간전압으로 나타낸다면은 요게 3배의 3상이면은 3배가 되겠죠. 3상. 그래서 3배의 오메가 C의 상전압은 성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눈 것과 같죠. 그래서 루트 3V의 제곱과 같은데 루트 3의 제곱은 3으로서 루트 3의 제곱과 3이 약분이 되니까 오메가 C V의 제곱이 되며 이 V는 성간전압이고요. 이 E는 상전압입니다.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 10의 마이너스 3성을 곱한다는 것은 단위를 kVA로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을 좀 수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메가 CE의 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부분에서 이렇게 좀 꺼주시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메가 CV의 제곱에 10의 마이너스 3승 KVA 이렇게 작성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에서 용량까지 알아봤고 소호 리액터의 합조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상만 제가 그렸습니다. 이것이 변압기입니다. 변압기에 임피던스가 있겠고, 자, 소호 리액터 접지를 했기 때문에 이게 GN이 XL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선로에는 뭐가 있어요? 대지 정전 용량이 있어요. 대지 정전 용량과 자, 이 회로에서 고장이 발생을 했을 경우와 고장이 발생을 했을 때 병렬 여기서 병렬로 걸렸죠. 고장점에서 봐서는 병렬로 걸려서 이 병렬 작용에 의하여서 전류가요 최소가 되고요 임피던스는요 최소가 되어서 기기를 보호할 수 있었는데 자 이게 고장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고장이 발생을 하지 않고 이 선로가 개통에서 분리됐을 때는 이게 직렬공진이 돼버립니다. 직렬공진으로 바뀌어요. 직렬공진으로 바뀌어가지고 전류는 최대, 임피던스는 최소가 돼서 다 소손이 돼버립니다. 이 개통과 연결이 됨으로써 이 개통이 트랜스포지션이 돼서 선로 정수가 평형이 되어서 이 전류를 잡아주고 있는데 단선이 돼버리면은 바로 직렬공진으로 바뀌어버려요. 선로가 요 루프밖에 없잖아요. 평렬이 안 되죠. 요 루프밖에 없어서 직렬공진으로 바뀌어서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현상이 발생이 됐어도 공진이 되지 않게끔 공진점을 조금 이탈시킵니다. 이격을 시켜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도 전류가 급등하는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합조도입니다. 자, 얼마나 공진점에서 이격시켜 주느냐 하는 정도를 나타내죠. 그래서 합조도는 합조도 P는 IC분의 I-IC가 제로일 때가 공진 조건이에요. 바로 자, 그렇다면은 IC가 이항을 하면은 제로가 돼서 I가 IC일 때가 공진 조건이 되겠죠. 직렬 공진이 돼요. 그러면 I는 오메가 L, I는 R분의 2죠. 오메가 2가 되겠고 IC는 오메가 C분의 1분의 2가 돼서 오메가 L분의 2가 오메가 C2가 되며 E와 E가 약분이 되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소호 리액터의
리액턴스 용량이에요. 그래서 오메가 L은 한번 자 이렇게 분모가 분자로 해서 바뀌어지죠. 분의 1이 됐죠. 그래서 오메가 C분의 1. 자, 이게 공진 조건인데 단상이 아니고 삼상이죠. 그래서 삼상을 일가를 했을 때의 용량이 3배의 오메가 C분의 1과 같아지면은 이게 공진점이 된다. 해서 공진이 일으키지 않을 조건이, 그리고 조건이 뭐예요? I가 IC보다가 클 때 크게 만들어요. 이것을 과보상을 시키는 겁니다. 과보상. 자, 시키면은 I가 오메가 L분의 2가 되고 J 오메가 L분의 2가 되고, 자, IC가 J 오메가 CE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분자와 분모를 바꾸면은 이 오메가 L 이게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가 되니까 오메가 L이 오메가 C가 생략이 됐으니까 1을 약분을 했으니까 오메가 C분의 1이 되면서 부호가 바뀐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과보상 이렇게 있죠. I가 리액턴스에 흐르는 전류가 충전 전류보다 더 크게 만드는 것을 과보상이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소호 리액턴스의 용량이 삼상을 일괄한 대지 증전 용량보다가 작아지게 만들어주면 되더라.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얘가 10옴입니다. 그럼 얘가 8옴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이렇게 만들면 과보상이 돼가지고 유사시에도 직렬 공진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요 이탈하는 정도가 합조도가 되겠습니다. 예, 일반적으로는 한 10%에서 한 30% 과보상하게 잡아줍니다. 시험 문제도 그래서 과보상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될 거며 한 10%에서 시험 문제에서도 한 30%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 적용되는 사례를 아시게 된다면은 시험 문제 풀 때도 상당히 평상심을 가지고 푸실 수가 있으시겠죠. 자, 이상으로 전기 기사, 산업기사 30일 완성 10년간 빈출 이론 전력공학의 5번째 장 중성점 접지 방식의 이론에 대한 공부를 마치고 잠시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문제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